안녕하세요.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AI랑 같이 일하는 거 이제 너무 당연해졌죠? 오늘은 바로 그 AI 협업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GitHub의 툴킷,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코드를 짜는 방식 자체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녀석입니다. AI 좀 써보신 분들은 감성 코딩이라는 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프롬프트 던져보고 이거 아닌데? 싶으면 또 고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 할 땐 괜찮을지 몰라도 팀으로 일할 땐 문제가 커요. 확장성도 없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재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개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스펙킷이 가진 핵심 철학은 뭔지,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걸 더욱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랑 앞으로의 미래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까 말했던 감성 코딩에 대한 바로 명세주도 개발이라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스펙킷의 핵심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세주도 개발의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명세서를 보고 코드를 다 짜고 나면 그 명세서는 그냥 오래된 문서처럼 버려졌잖아요. 근데 이 방식에서는요, 명세서 자체가 살아 숨쉬는 소스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을 보세요. 기존 방식에선 명세서가 일회용 가이드에 불과했어요. 근데 오른쪽, 명세주도 개발을 보면 명세가 계속해서 코드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GitHub의 스펙킷이 이런 새로운 개발 방식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도구인 거죠.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랑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 묶음이에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명세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그리 대단한 걸까요? 그냥 개발 순서만 바꾸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접근법이 왜 중요한지 그 진짜 가치와 핵심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 철학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술적인 어떻게 매몰되기 전에 사업 목표인 무엇을 만들 건지에 집중하는 거고요. 둘째, 명확한 가이드라인, 즉 가드레일 안에서 명세를 만들고, 셋째, 한 방에 코드를 짠!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듬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AI의 능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믿고 활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Constitution이라는 명령어예요. 이름부터가 헌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규칙, 그러니까 우리 팀은 무조건 이걸 쓴다 하는 원칙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는 무조건 Next.js랑 PostgreSQL이야.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 두면요. AI가 코드를 생성할 때 이걸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아주 든든한 가드레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이점은 정말 확실합니다.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확산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작업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똑같은 명세 하나로 Next.js 버전, Astro 버전, Svelte 버전을 동시에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마치 기능의 멀티버스에 들어온 것 같달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프로젝트 고유의 규칙으로 AI가 딴짓 못하게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부터 스펙킷의 핵심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작업 흐름은 이 5가지 슬래시 명령어로 딱 정리돼요. 맨 처음에 슬래시 컨스티튜션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대응 원칙을 정하고요. 그 다음 슬래시 스페시파이로 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플랜으로 어떤 기술을 쓸지 정하고 슬래시 태스크스로 할 일을 잘게 쪼갠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래시 임플레먼트를 딱 실행하면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죠? 스펙킷의 또 다른 멋진 점은요. 특정 AI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에이전트 애그노스틱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tHub 코파일럿이든 클라우드든 제미니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또 선호하는 대부분의 주요 AI 코딩 도우미를 다 지원합니다. 골라 쓰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툴킷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걸 이 차트가 보여주는데요. 툴킷을 돌리는 스크립트 언어 분포를 보면 파이썬, 쉘, 파워쉘이 골고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든 맥을 쓰든 리눅스를 쓰든 상관없이 어떤 개발 환경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기본 워크플로우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실제 개발 현장은 늘 변수가 많잖아요. 스펙킷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주면서 명세를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고급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것들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명세를 쓸 때 나도 모르게 빠뜨리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clarify 명령어입니다. 이걸 실행하면 AI가 갑자기 퀴즈 모드로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가요? 저건가요? 하면서 개발자의 허점을 콕콕 찝어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개발자는 그 질문에 답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답변이 즉시 명세서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명세서는 그냥 처음에 한번 쓰고 마는 문서가 아니라 개발 과정 내내 함께 진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널라이즈는 코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명세서, 기술계획서, 작업 목록 이 세 가지 문서를 서로 교차 검증해서 혹시라도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는 A 구조로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작업 목록은 B 구조로 되어 있네요. 같은 불일치를 코딩 시작도 전에 미리 싹 잡아주는 거죠. 지금까지 스펙킷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건지, 명세가 개발을 주도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펙킷과 이 명세 주도 개발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저는 체계적인 컨텍스트 관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대한 언어 모델인 AI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매 순간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 즉 컨텍스트를 줘야 하잖아요. 바로 그 컨텍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게 이 모든 것의 핵심 마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건 기본이고 대기업의 복잡한 디자인 시스템이나 보안 규정 같은 제약 조건도 지원하고요. 또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위한 버전을 동시에 만들어서 창의적인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명세서가 새로운 소스 코드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개발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코드를 타이핑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의도와 구조를 설계하는 설계자, 즉 아키텍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